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63페이지 4단원 경우의 수 1등급 도전 3문제 볼 거고, 문항수도 적고 사실 내용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에다 동그라미, 꽃이 몇 송이가 있고 4송이가 있고, 서로 같은 동그라미, 서로 같은 초콜릿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때 몇 명에게? 5명에게 나누어 줄 건데, 아무것도 못 받은 아이가 어때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해 가니? 그럼 봐봐. 5명한테 줄 건데 지금 존재하는 것이 4송이 2개. 뭐야? 어차피 6개밖에 없잖아. 근데 못 받은 애가 없어야 된다며. 그 말은 5명 중 몇 명은? 1명은 몇 개를 받을 거다? 2개를 받을 거다. 나머지는 모두 1개씩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을 하시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일단 이 5명 중에서 누가 2개를 받을 건지 선택해보자.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또는 5실. 이걸 쓰는 순간 이놈이 2개를 받는다는 사실이 결정이 됐어. 이때 2개를 받을 건데 그 2개가 꽃 2개를 받을 건지, 초콜릿 2개를 받을 건지, 아니면 초콜릿 하나, 꽃 하나를 받을 건지 상황이 다르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몇 가지로? 3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꽃을 2송이 받는 경우. 두 번째, A가 초콜릿을 2개 받는 경우. 세 번째, A가 초콜릿 하나, 꽃 1송이를 받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A가 꽃을 2송이 받는 경우는 꽃 몇 송이 중에서, 근데 이 꽃이 서로 다른 꽃이지?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4C, 2. 이렇게 된 거야. 그럼 A는 끝난 거야. 됐니? 집중해. 그럼 꽃 몇 개 남았고? 2개 남았고. 초콜릿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총 4개의 개체는 4명한테 하나씩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초콜릿은 같은 초콜릿이기 때문에 4개를 하나씩 준다고 해서 4팩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우리 반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확률과 통계까지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은 이렇게 풀 수 있어. 집중해. 이게 참 아쉽지? 이게 서로 다른 초콜릿이었으면 그냥 몇이었을 텐데? 4팩이었을 텐데. 이게 같으니까 문제지. 같은 게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준다. 이러면 니들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니들 친구들은 이걸 몰라서 케이스를 또 여기서 또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 반은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줬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다시 두 번째, A가 초콜릿을 2개 받는 경우. 그럼 A가 초콜릿을 2개 받을 건데 초콜릿은 무슨 초콜릿이니까? 같은 초콜릿이니까. 영상 찍는다고. 같은 초콜릿이니까 2개의 초콜릿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2개를 A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는 거고, 꽃 몇 개가 남았으니까 4개를 나머지 4명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팩? 4팩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가 초콜릿 하나, 꽃 1송이를 받는 경우. 그러면 꽃 몇 송이 중에서 4송이 중에서 1송이가 필요하니까 뭐라고 쓰셔야 되고?
초콜릿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꽃은 4Cl인 건 맞지만 초콜릿은 2C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지? 초콜릿은 같은 초콜릿이니까. 꽃은 다르니까 넷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를 골라야 되지만 초콜릿이 있어. 똑같아. 뭘 선택하든 하나만 뽑을 거잖아. 이거 뽑는 거랑 이거 뽑는 게 같아,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초콜릿까지 준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럼 이걸 쓰는 순간 꽃이 몇 송이 남았고 초콜릿이 몇 개 남았어? 이거를 네 마리한테 줄 거잖아. 4팩이라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지? 그래서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이니까 세 개의 결과값 싹 뭐하고? 더하고 우리가 골랐던 OCL이랑 뭐해서? 곱해서 정답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총 6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자에 앉힐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 무슨 말? 아니. 영상 촬영 중이에요. 이쁜 말만 합시다. 니들이 아니라 자, 의자에 사람을 앉힐 때에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지금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의자에 사람을 앉힐 때에는 고정된 의자에 사람을 앉힐 생각하지 말고 의자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 앉힌다고 그런 개념으로 가라면서요. 근데 왜 이건 그렇게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죠? 네, 맞았어요. 의자가 지금 어때? 우리가 원래 풀었던 문제는 서로 같은 6개의 의자가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하게 나열을 했었어. 즉 이게 다 동그라미 의자야. 그러면 선생님 말이 맞다고. 아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방식이 맞다고.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문제를 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자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차이 느껴져? 그러면 얘는 조건에 맞게 이쁘게 좀 써줘야 돼. 자, 그럼 조건부터 보자. 2학년 2마리는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된대? 그러면 그냥 들어봐. 2학년 2마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3가지 방법이 있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뭔가가 결정됐다면 2학년은 또 자리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가 조건 때문에 케이스를 몇 가지로? 3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때 같은 학년은 어때야 된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우리는 이웃하지 않을 때 원래 어떻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 전체에서 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 조건 때문에 2학년을 픽스해서 넣어놓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상황에 맞게 직접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2학년이 들어갔다고 하자. 그럼 2학년이 위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죠? 2가지가 있죠. 왜? 이렇게 이 자리에 2학년이 나열되어야 될 테니까. 이해가 가? 그럼 이거 쓰는 순간 첫 번째 2학년, 두 번째 2학년이 이렇게 위치한 거지. 그리고 2학년은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 왁구가 딱 맞았죠. 이제 나머지 1학년 2명과 2학년 2명 총 4명만 나열해주면 돼. 집중해. 그런데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요 뒷자리에 1학년 1학년 또는 3학년 3학년만 안 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전체에서 여기에 1학년 오는 경우와 3학년 오는 경우를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에서 빼자고. 여기에 1학년 오는 경우. 그럼 1학년 위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또는 2팩. 3학년도 나열해야 되잖아. 몇 가지? 2팩.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여기가 1학년이 아니라 몇 학년일 수도 있어? 방법 어때? 그러니까 곱하기 요 2와 요 2와 요 2가 성질이 다르다고.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야. 숫자만 똑같이 생긴 거지. 이해가 가?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2에 24-8이니까 16에 32.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 4가 의자에 2학년이 안 된다고 하자. 2학년 앉는 방법수 몇 가지? 2가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걸 쓰는 순간 첫 번째 2학년, 두 번째 2학년 이렇게 나열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나머지 4명을 앉히면 돼. 그런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무조건 같은 학년이 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요 2개의 자리에 같은 학년이 오는 경우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자리에 1학년 올 거야? 3학년 올 거야? 2가지 방법이 있죠. 이걸 쓰는 순간 여기 1학년 오겠다고 결정이 됐어? 그럼 1학년 나열해야 되겠지. 몇 가지? 나머지 3학년 나열해야 되지. 몇 가지? 요 2 성질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 자리와 요 자리에 2학년이 오는 경우. 여기까지 돼? 근데 잘 봐봐. 여기와 여기에 2학년이 왔어. 집중해서 봐봐. 그럼 남는 의자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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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1번 상황, 2번 상황 중 무슨 상황과 똑같죠? 틀렸지. 2번 상황과 똑같죠. 왜요? 아니 생긴 걸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아, 얘는 2번 상황과 동일하구나. 그러니까 너도 해보나 마나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있겠구나. 그래서 너랑 더해서 정답은 64가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앞에 1, 2번 풀어봤지만 쉽죠? 3번도 역시 쉬워요. 뭐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랑 좀 다르죠? 어쨌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10개의 의자가 있는데 A와 B를 포함해서 몇 명을? 5명을 조건에 맞게 앉힐 거야. 경우의 수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한번 봅시다. 5명을 앉힐 거예요. A는 어디에 앉아야 된대? 24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24 아니면 25에 앉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B는 어디에 앉아야 되죠? 11에서 14까지만 앉아야 돼요. 그럼 A에 의해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있고 2가지. B에 의해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4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케이스로? 8개의 케이스로 다 분류하셔야만 합니다. 방법 없음. 그럼 8개로 분류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8개로 원래 분류를 해야 되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서 하자고. 자, 밑에 조건들 계속 읽을게요. 이때 5명 모두 번호 차이가 몇 차이가 나면 안 된다? 1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내가 앉았으면 내 친구들은 내 양옆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다 조건 뭐라고 그랬죠? 차이가 몇 차이 나면 안 된다? 10 차이가 나면 안 된다. 10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언제야?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경우. 맞아? 마주보고 앉아서도 안 되고 옆자리도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 가면서 8가지의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갑시다.
첫 번째 케이스. 어차피 A는 24 아니면 25잖아? 여기에 A가 앉는다고 하죠. 그럼 일단 A 때문에 어떤 자리는 다 죽었어? 14, 23, 25 이렇게 죽은 거야. B는 몇 이하에 앉을 거니까? 원래 14 이하에 앉을 거니까 원래는 14도 됐었는데 A가 A의 24에 의해서 14가 죽었죠. 그러니까 B의 자리는 몇 자리로? 세 자리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여기 앉았다고 했을 때 집중하세요. 여기 B인 경우, 여기 B인 경우, 여기 B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집중하세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 B가 여기 앉았어. 그럼 어느 자리 빠졌죠? 11, 12.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럼 이쪽 자리 다 죽었죠? 근데 사람 몇 마리 남았어요? 3마리 남았죠? 그 3마리 사람이 여기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앉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11인 경우와 13인 경우로만 나누시면 되는 거야. 집중해 계속. 집중해. B가 11이든 13이든지 간에 자 쉽게 13으로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숫자는 몇이죠? 11, 15, 17로 결정되었죠. 다시요. B가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13, 15, 17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해가 가?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24라면 B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고? 2가지고. 여기서 B는 얘 아니면 얘인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앉았다면 나머지 자리들은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얘네들 3마리를 나열하겠다. 그래서 곱하기 몇 팩? 3팩.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A가 24에 앉는 경우는 이미 다 한 거라고. 쉽죠? 다시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어디에 앉는 경우? 25에 앉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집중해요. 끝까지. 그럼 A가 여기 앉는 순간 누구 죽었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하세요. 나머지 B를 포함한 총 4명이 남았죠? 요 자리에 누군가 하나가 올 수 있어요? 요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해요. 요 자리에 온다면 요 자리가 빠지죠? 요 자리에 온다면 얘만 빠지죠? 요 자리에 온다면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죠? 여기까지 돼?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13은 걸림돌이 많죠? 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제 B를 앉힐게요. B는 14 이하에 앉힐 거지? 그래서 B가 14에 앉았다고 합시다. 상세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 죽었죠?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아요? 남은 사람도 몇 명이니까? 3명이니까 앉히시면 돼요. 자, 둘 중에 어디 앉을 거니? 2가지. 둘 중에 어디 앉을 거니? 아무데나. 그럼 자리는 결정됐죠? 나열. 몇 팩? 3팩. 24. 요게 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A, B인 경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11, 12, 13, 14, 15, 16, 17. 다시 23, 24, 25. 우리 지금 얘 A 가고 있었죠? 죽었죠? B 14인 경우는 했죠? 그래서 걸림돌인 13을 한번 가봅시다. 그럼 누가 죽어요? 23. 사람 몇 마리 남았죠? 3마리 남았죠? 근데 남은 자리는 몇 명만? 2명밖에 못 앉히죠? 그러니까 B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러니까 B가 몇이거나 12거나 몇인 경우? 11인 경우. 이렇게 2가지만 더 하시면 되는 거야. 갑시다. 여기 A예요. 죽었고 죽었고. B 14 했고요. 13은 안 된다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12인 경우. 그러면 너 죽었고 너 죽었겠죠? 아하, 보이죠 이제? 둘 중에 하나.
3패.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답. 그럼 마지막 쓰기 귀찮네요. 그냥 할게요. 이 정도는 괜찮죠? 자, A, B. 그럼 얘 죽겠죠? 보이나요? 보이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마리 나열 3패. 6, 4, 24.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보기 좋게 틀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네 선생님 아까는 제대로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둘 중에 여기에도 앉겠죠. 그럼 누구 자리가 빠져요? 이 자리 빠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여기 앉거나 둘 중에 하나 앉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는 14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왜 13자리에 앉으면 23 못 앉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3팩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3개 있고 12가 3개 있고 24 하나 있죠? 그래서 36 더하기 24. 그래서 정답은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